마사지를 받으러 온 손님에게 어떤 대화를 하면 좋을까요? 또는 반드시 대화할 필요가 있을까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서비스적인 면을 결코 피할 수 없는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마사지샵에 찾아온 손님에게 어떤 대화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영상인데요. 사실 저는 대화를 그렇게 잘 하진 못해요. 대신에 어떤 저만의 공식을 세워서 이것대로만 하자 이런 식의 대화를 해보니 손님들과도 유대감도 잘 만들어졌고요. 또 이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공유해보는 그런 영상입니다. 특히나 마사지는 신체 접촉이 있기 때문에 자칫하다가 어색하고 불편한 공기의 흐름 속에서 관리가 진행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아무리 마사지를 잘한다 해도 재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물론 욕쟁이 할머니가 운영하시는 맛집은 욕을 먹어도 그 맛만큼은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또 가는 것처럼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것도 사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음식과 정서적인 면에서 우리는 푸근하고 정겨운 느낌을 분명 받기 때문에 다시 가게 되는 거잖아요. 해서 저는 마사지에 있어서도 내가 친절하고 무뚝뚝하고 이런 맥락의 말이 아니라 대화를 하면서 손님에게 이분은 마사지사로서 나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주려 노력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걸 어필하는 것이 충분히 대화로서 이끌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사실 그렇게 다정한 성격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그런 부분도 존재해서 일함에 있어서도 손님들에게 안 좋은 느낌을 주기도 했습니다. 또 불평, 불만을 들었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다행히도 그런 부분을 제가 인지하고 노력을 하니까 이제는 일하면서 자주 듣는 얘기가 처음에 차가워 보이고 화난 줄 알았는데 마사지를 정말 편하게 해주신다. 또 나이가 어려서 부담스러웠는데 막상 대화해보니 부담스러운 느낌도 못 느꼈다.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제가 증거를 보여줄 수가 없는데 정말로 그렇거든요. 아마 제가 또 사투리를 써서 이런 게 또 나름 긍정적인 작용도 하는 것 같긴 한데요. 저는 사람을 그리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결국에 남에게 잘 보여야 먹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 대화라는 것이 커뮤니케이션 지능 영역이라고도 하죠. 사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것을 세상을 살아갈수록 정말 깊이 깨달아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시작하게 된 이유도 좀 더 말을 잘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기 때문인데요. 말 한마디 때문에 관리 시간, 뭐 60분 혹은 뭐 그 이상의 시간을 불편하게 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것을 나름 극복하려고 노력한 저만의 꿀팁이라고나 할까요? 여튼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좋고 싫음이 너무 얼굴에 잘 드러나는 저이지만 그런 노력의 과정들을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손님들에게 좋은 마사지를 받았다라고 느끼게 하는 것에는 좋은 대화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인정하는 의견인데요. 카운터에 들어와서부터 끝나고 나갈 때까지가 대화의 범위가 되겠죠. 손님이 마사지샵에 온 이후부터 해서 관리 받을 때 어떤 식으로 받고 싶은지, 뭐 강도 얘기나 부위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평소 마사지를 즐겨 받으시는 분들이라면 아로마를 더 좋아하시는지, 스포츠, 경락과 같은 느낌을 더 좋아하시는지 이런 정보들을 주어서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속으로 그려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대화의 방식을 풀어나감에 있어서 4단계 영역으로 접근하고 효과를 본 편인데요. 하나씩 소개해 볼게요. 손님 입장에서는 전문가라 하더라도 어쨌든 타인에게 자기 자신을 맡기는 거라 긴장도 되고 어색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친밀감을 형성하는 단계인데요. 그저 손님 말을 잘 들어주고 마사지 하는 내 상태를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마사지를 할 때 보통 시작을 엎드린 자세로 후면부터 진행을 하게 됩니다. 손님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상황을 경험할 수 있는 점이 존재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운동을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손 상태가 유난히 까끌거리는 날이 존재하는데요. 미리 다듬거나 보습을 좀 하긴 하지만 건조한 날에는 그 느낌이 사라지지 않는 죄송스러운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그냥 솔직하게 손님, 제가 손 상태가 좀 안 좋아서 거칠 수도 있어요 라고 미리 양해를 구하거나, 또 제가 수족 냉증도 있거든요. 손이 너무 차가울 땐 차갑다고 알려주고, 어깨 부위를 하다가 다른 부위를 할 때 가능하면 몸에서 손을 떼지 않으려는 노력 등이 모두 미리 알려주는, 예고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사람마다 독특하고 신체 특징을 가지고 있는 만큼 동일한 마사지를 하더라도 다르게 느낄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곧 전문성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마사지를 하다가 유독 힘도 안 실어지고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왜 안 되는지 이유 설명과 이건 약간 가스라이팅 같기도 한데 내가 결코 서툴러서가 아니다. 손님의 이런 신체 특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다. 라고 자신 있지만 기분 안 나쁘게 설명하는 게 필요한데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운동을 꽤 오래 해왔어서 보통 여자에 비해서는 힘도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해요. 그래서 남성 고객들도 잘 다루는 편이지만 체구가 확실히 작긴 하는 편이라 너무 저에 비해서 거대하게 크신 분들은 버겁긴 한데요. 그럴 때는 마찬가지로 솔직하게 양해를, 손님, 제가 노력은 하겠지만 손님 체격이 너무 커서 시원찮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긴 합니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시거나, 혹은 어디 부위만 더 집중적으로 해주세요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훨씬 일하는 입장에서도 부담을 덜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러기 전에 우선적으로 내가 과연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가 깔려 있어야 하겠죠. 네, 마지막은 질문하기입니다. 사실 질문하기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하고 이게 모든 걸 다 반영한다고 보는데요. 여기서 질문은 그냥 가볍게 툭 던져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질문입니다. 컨디션은 어떤지, 어디가 안 좋으신지와 같은 마사지사라면 그냥 쉽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요. 이 질문을 통해서 손님의 통증이 어떤 것 때문에 시작되었고, 해당 부위 통증이 또 어떤 곳으로 흘러 들어갈지에 대한 그런 것을 예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깨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그런 목 쪽은 어떠신지, 두통도 있으신지, 그리고 최근에 뭐 힘든 일과 스트레스 받은 일이 있었는지, 이런 정보들까지도 얻어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될 때 관계 형성도 여기서 또 될 수가 있고요. 손님으로 하여금 이 관리사는 자신의 일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구나 하는 신뢰성 또한 얻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나름의 대화의 기술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대화도 잘 못하는 애가 이런 영상 찍고 있으니까 좀 웃기긴 하네요. 네, 어쨌든 어느 직업이건 간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겸손하지 않고 노력의 모습이 사라질 때 뒤처지게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요. 그 오래된 수필 중에 방망이 깎는 노인이라는 이야기를 혹시 아시나요? 그 흔한 방망이를 깎는 일도 그 노인은 방망이 하나를 팔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뭐 그만하라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성을 다해서 결국 자신만의 방망이를 깎아내었는데요. 그걸 산 사람은 몰랐지만 그 방망이를 사용한 사람은 이렇게 알맞은 방망이는 좀처럼 구하기 힘들다는 평을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 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지 알 것 같죠? 사실 제 생각은 마사지사라는 직업이 우리나라에서는 물리치료사도 아니고 피부 미용계에 들어가서 피부 관리로 속하긴 하지만 그 실상은 경락이나 체형 교정,
으로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도 아니고 피부 관리샵도 아닌 그런 애매한 공간에 다양한 손님들을 많이 마주하곤 하는데요. 그렇기에 인체에 대한 지식은 물론 심리적인 내용까지도 공부를 해야 하는 그런 직업인 것 같기도 합니다. 비록 내가 의료인도 아니지만 자신만의 방망이를 깎던 노인처럼 마사지사라는 것도 그렇게 했을 때 손님에게 때로는 마사지에 대한 선입견도 떨쳐낼 수도 있고요. 스스로 누군가를 그저 안마를 해주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내가 힐링을 선물해 주는구나를 느끼면서 직업에 대한 자부심도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월급제 생활을 안 했던 건 아닌데 확실히 프리랜서직에 있어 보니까 저 자신을 많이 내려놓고 때론 자존심도 내려놓는 경험도 겪어봤는데요. 사회생활을 일찍부터 시작했던 저조차도 젊고 혈기가 왕성해서인지 머리로는 알지만 행동으로는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만의 대화의 기술을 노력한 과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 때문에 힘들거나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조금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마사지사로서 저는 기술적인 면만 아니라 감성적인 면도 열심히 갈고 닦는다는 점도 어필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화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인터뷰 방법에 대한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